10월 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통신조회의 적법성입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대선 기간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사찰이라면서 맹공에 나섰는데요.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검찰은 가입자 정보만 조회했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내역과 연결되면 누가 누구랑 통화하고 언제 통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찰 정보가 됩니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들과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군지 조회했을 뿐이라면서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검찰의 이번 통신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한배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언론에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건데요. 국민의힘 역시 검찰과 같이 적법한 절차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적법한 수사 절차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검찰 폐지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역시 여론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검찰과 경찰 등이 수사상 필요할 경우 법원에 허가 없이 통신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통신사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회 후엔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통보가 7개월가량 지연된 점은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통지기한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보안 차원에서 통신조회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거죠. 또한 이번 통신조회 사례는 3년 전인 지난 21년 공수처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소속 의원 89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드러나서 파장이 일었던 것과 일치합니다. 그때 검찰에서 파견 갔던 직원 한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손 좀 봐줬다. 뭐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까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을 드러냈었는데 그때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그게 정치 사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적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도 니네도 그랬잖아 라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한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하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수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합법을 주장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쪽 모두 공수만 뒤바뀐 내로남불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원칙에 맞는 판단으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증시 폭락 파장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역대급으로 폭락하면서 정치권도 분주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곧바로 정부와 경제 현안 해결책을 모색했고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시는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어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기 상황이나 성장 능력, 그간의 주가 상승폭 등에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일 이틀 동안에만 시가총액 33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금투세가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야권의 금투세 폐지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
주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최근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가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민주당 당천에선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를 때는 같이 안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빨리 더 깊이 내리는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주는지 저도 조금은 수십 년 주식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주식시장 폭락을 포함해서 미래 우리 경제 산업이 참 걱정이 돼서 꼭 뵙고 싶습니다. 이번 증시 폭락 사태로 인해 금투세 시행을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라 민주당 고민도 그만큼 깊어 보이는데요. 이 같은 예민한 여론을 의식한 듯 내일 예정됐던 민주당의 금투세 개선 방안 토론회도 일단은 취소된 상황. 대신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를 비상경제 점검회의로 변경해서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시 폭락 사태로 재차 뜨겁게 떠오른 금투세 폐지론, 1,400만 개미들의 반발 속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강한항의 정치랑이었습니다.